안녕하세요. 박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일스토리 김홍일 PD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반기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제 의료기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에스테틱이라든지 임플란트,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런 미용,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주, 네. 그리고 에스테틱 관련주, 그리고 보톡스를 비롯한 이런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좋은 모습이 나타나다가 이런 반도체 쪽이 올라오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6월달 들어서면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점검을 하면서 1분기여서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주도 섹터,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PPT 관련돼서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엑셀 스프레드시트 통해 가지고 숫자를 통해서 관련된 살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 한번 해보죠. 하반기 주도 섹터 가능성 있는 종목들 6월 달에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의료기기 쪽이에요.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수출 치석이 우상향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환율도 계속 수출 위주 기업한테 유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고환율. 네. 그쵸. 고환율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워낙 약세 국면 속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액, 워낙 환산익 이런 부분이 워낙 커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리오프닝 측면에서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딱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쇼크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그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워낙 그 성형 강국이란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뷰티,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외 진출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VBP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어먼트, 즉 중국에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관영해서 그 임플란트 자체를 수급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게 사실은 좀 그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 해서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2023년 올해 1월에 잘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거 호재였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인식 바뀌었잖아요. 단가 빠지는 거는 원래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도 원래 빠질 수 있는 건데, 네. 그 국가 자체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물량을 조달하는 과정 속에서 Q가 늘어난다. Q가 늘어난다. 네. 그게 가장 컸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이나 그리고 3위 업체인 디오, 근데 디오는 사실 매각 관련 이슈 때문에 약간은 벗어나 있었고, 네. 오스템이나 덴티움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각각 25%, 20%씩 차지하면서 스트라우만 제끼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런 동안에 또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 사모펀드가 떠간 바람에 이제 또 자진상폐 또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면 헬스케어 추종하는 펀드 입장에서는 이런 그 임플란트 1등 기업이 빠진 빈자리를 결국 나머지 기업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덴티움이다, 디오다, 레이언스다, 레이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로 휴비츠 같이 네. 구강 스캐너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기도 했었죠. 자, 최근에 이런 그 수출 실적 우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미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보시면 우리가 임플란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제 퀀텀 점프하는 모습이 코로나 이전, 그리고 21년, 22년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21년 1월, 22년 1월, 23년 1월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어요. 하는 모습, 볼륨 자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YY 있었죠. 한번 튄 건 코로나 이슈 때문이니까 이건 좀 예외적인 부분. 그때 이때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이때 퀀텀 점프 했으니까 이때 네. 성장률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나타났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후에는 안정화되었지만 볼륨 단에서 보면 레벨 자체가 달라졌죠. 레벨이 네. 100만 달러니까 100만, 1000만, 6천만 불. 2천만 불급에서 이제 6천만 월간 막. 불급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지금 수치 자체가 지금 거짓말 안 하는 거 생각하면 한 3천만 불에서 2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네. 그냥 업사이드 상단을 보면, 이런 것들 보면. 그러네요. 그치. 네. 이런 것도 빼고,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 보면 확실하게 이제 기존에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죠. 5천만 불에서 이제 7천, 8천만 불까지 쭉 그렇죠. 올라가. 쭉 올라오는 모습. 네. 임플란트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언급을 하는 쪽이 우리가 클래시스다, 네. JCS 메디칼, 비올, 비올도 있고, 원텍. 원텍, 루트로닉. 네. 공통점은 이게 그 레이저다,
그리고 고주파. 고주파다. 네. 그리고 아니면 이거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다. 네. 결국 차이는 있지만 이게 그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난 거고, 그리고 K-팝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교섭력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물량을 많이 넘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뭐 지금은 씨를 뿌리는 단계잖아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장비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소모품 매출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소모성 부품 자체가 최소 30%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만 따로 우리가 분석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비올 같은 기업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장비를 많이 깔면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소모성 부품은 계속해서 바뀌는 건데, 그것도 그게 단가가 높고 마진이 높으니까. 마진율이 높다는 게 결정적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장비는 조금 손해 나더라도 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프린터 전략처럼 HP 프린터 그렇죠. 전략처럼 깔아놓으면 네. 결국 토너 매출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니까 소모성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관련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왜냐면 이쪽은요, 한 번 맞으면 보톡스 한 번 맞은 사람은 있어도, 아니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맞아가지고 이 효과를 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쪽 그 물광주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리프팅 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들은 이걸 철저히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에 따른 이제 그 소모성, 이런 그 소재 매출 자체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나라야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전환율이 워낙 높고 임플란트가 대중화돼 있지만, 당장 뭐 중국만 하더라도, 미국, 유럽만 하더라도 디지털 전환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디지털 덴탈 관련해가지고는 뭐 전환율 자체가 뭐 90% 이런다고 하죠. 그리고 임플란트도 많이 대중화돼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숙련공, 즉 최소한 이런 것들이 최소한 5년, 10년 이상 한 치과 의사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다 식재하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밀링 머신 통해서 뭐 3D, 그러니까 뭐 구강 스캐너 통해서 이런 것들 뜨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 그 캐드캠 네.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고 3D 프린터로 뽑아내고 식재하고 기계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면서 국내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비슷하죠. 네.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네. 숫자는 거짓말 안 하는데, 코로나 이전을 100이라고 봤었을 때 네. 코로나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소폭 둔화가 되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났다가 21년, 22년 그리고 리오프닝 본격화되는 올해는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나겠죠. 그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수 뭐 종목들, 뭐 클래시스타, 루트로닉이다, 뭐 비올이다, 이루다. 원텍이다, 이루다다, 뭐 관련된 기업들 수출 현황도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네. 그렇죠? 전 페이지랑 대충 비슷한 또 자료입니다. 그렇죠.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2023년 1분기에서도 확실한 또 숫자가 나타나고 있고. 20년, 21년, 22년 이거 1월이네요. 2023년. 그 1월 1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년비 이런 것들도 성장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관련돼서 이제 종목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PPT를 또 준비해뒀죠. 네. 자, 의료기기 실적이에요. 이거 관련돼서 23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본 거고요. 연초 대비 상승률, 일단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면 네. 비올, 메디톡스, 휴비츠, 원텍, 덴티움 이런 종목들 여기 해당이 됐어요. 네. 근데 보면 이런 종목들이 YY로 실적이 잘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휴비츠는 꾸준한데 최근에는 이런 그 구강 스캐너 관련되어서 한 2배 정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안과에서 이 부분으로 리레이팅 되고 있는 또 과정이라고 안과에서 봐야 치과로. 되죠. 네. 그렇죠. 왜냐면 그전에는 안과도 아니었어. 안경원이었어. 네. 안광기. 근데 이게 안과로 들어가고 단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최근에 덴탈 쪽으로 갔다. 최근에 비교되는 얘기하는 쪽이 메디트라고 MBK 쪽에 팔린 2조 4천억 규모의 이런 구강 스캐너 글로벌 1등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성능은 좀 더 괜찮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비벼볼 만하다. 근데 휴비츠 시총 얼마냐? 2천억대. 지금도 2천억대 초반 아니냐? 너무 싸다. 올라가기 전이 83% 올랐음에도 2,200억이면 1,000억대니까. 그죠? 그렇죠. 되게 싸다. 이런 논리였었어요. 보시면 1분기 실적
탑라인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나왔던 친구들 이런 것들 보시면 올해 연초 대비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네. 1분기 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비올 원택이 단연 눈에 띄네. 비올 원택. 그죠? 네. 이런 것들은 QOQ는 계절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4분기하고 1분기 계절성은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하게 이익단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2분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실적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추정치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 이렇게. 그렇죠. 좀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1분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놓고 또 보죠. 1등, 2등 기업들 네. 그리고 여기 2분기 제가 뭐 이런 종목들 수치 데이터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그 뭐 차트가 되었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은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꾸준히 이런 것들은 6월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리뷰하면서 업데이트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2분기 예상 실적 기준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원택이나 최근에 이루다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새롭게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죠? 덴티스 같은 경우도 여기 있긴 한데 보죠. 비올은 계속 꼽혀요. 비올은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올은. 네. 이 친구가 뭐 고가 뽑고 살짝 조정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비올은 진짜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올.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올라왔었던 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아직까지는 적자는 나고 있지만 2분기부터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턴어라운드 QQ 흑턴이네. 네. 이런 것도 네. 112% 그러면서 이제 좀 개선이 되는 모습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15%나 개선이 되는 거네. 네. 매출액단으로 영업이 흑자인데 QQ가 마이너스 100% 이상이니까 그 흑자 턴어라운드. 네, 마이너스 260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네. 레이 같은 기업들 클래시스도 상당히 좀 올라오면서 이제 OPM이 무려 49%에 달하거든요. 클래시스가 워낙 좋은 기업이죠.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시총이 워낙 세니까. 네. 시총이 1조 6천억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수혜지 찾기.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빠진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이런 것도 고민하는 거고. PER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23년도 추정 PER 이런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공해 드리니까 네. 관련해 가지고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강한 면모 나타나고 있고 디오는 매각 관련 이슈가 있어.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2분기에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계단식으로 올라오는지는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디오는 한번 또 작년 4분기에 빅베스가 한번 있었잖아요. 한번 빅베스 나오고 나서 1분기 실적 잘 나오고 나서 뽑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더라고. 네. 그런 거 보면 아직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약간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체크. 그러면 덴티움이랑 메디톡스는 어떨까요? 보면 네. 일단 여기 YY로 이렇게 올라온 거 두 자릿수 이상 올라온 것들 네네. 뭐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2분기 탑라인 기준으로 성장한 친구도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덴티움 1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 왜? 1분기 VBP 그렇죠. 4월달이었으니까 네. 4월달로 연기됐으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챙겨가야 될 게 오스템 임플란트 빈자리 결국 덴티움이 채워가니까 그지? 그렇죠. 덴티움이나 레이 이런 친구들이 채워가니까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메디톡스는 1분기에 그때 김현장 좋은 골만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정말 약간 까리하고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친구는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대웅제약이나 여기 휴젤이나 깨질 때 결국 그 빈자리 차지하려는 메디톡스밖에 없어. 사실 네, 소송전은 승리 때문에 이렇게 사실 올해 YTD로 90%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네. 우리가 비올은 무조건 챙겨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네. 비올은 대장으로서 굳건히 챙겨가야 될 것 같고 에스테틱 쪽. 네.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 쪽은 덴티움 쪽이에요. 덴티움 조정 나오면 그냥 이제 대장주는 덴티움이다. 오스템 임플란트 사라졌으면 덴티움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친구가 레이. 그리고 비올과 함께 우리가 시총이 약간 무겁긴 하지만 클래시스 정도 체크를 하고 있고 추정치가 제공 안 되는 쪽에서는 1분기에 확실하게 보여줬던 원택 정도 이 친구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루다가 시총이 싸긴 한데 이루다도 좋지만 그냥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비올이요. 비올. 비올도 시총이 뭐 저렴하네요 아직까지. 그치. 너무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신고가란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OPM이 지금 44%에 달해. 그치. 이런 네. 친구들은 PR도 워낙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지.
22년 PER 기준 16점, 올해 연안산 추정 PER 19인데 OPM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도 과히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지. 네. 그치? 네. ROE하고 비교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정리. 그러면 에스테틱 쪽은 비올과 여기 원텍, 비올과 원텍, 네. 그 다음에 여기 클래시스까지 3인방. 클래시스가 약간 시총이 높긴 하지만 그쵸. 그 중에서 대장은 비올이다. 네,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덴티움과 레이. 덴티움과 레이.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덴티움이긴 한데 숫자로만 보면 레이 있으니까 덴티움과 레이 그냥 반반씩 사가는 형태로서 치과 관련해서는 덴티움과 레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 38% 이런 것들이니까 치과 관련해서는 레이와 덴티움 이런 거 체크하고, 메이톡스, 보톡스 쪽은 좀 2분기 실적까지 좀 더 보자. 근데 장기적으로는 메이톡스 좋다. 네,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또 숫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확인해봐야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의료기기 관련돼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반기 주도 섹터 될 수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투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중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 프리뷰죠. 아까 리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프리뷰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계속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자,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